안녕하세요. 파킨슨 전문 재활공센터 노상혁 FTC입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파킨슨병과 운동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신경계 질환 중 하나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입니다. 어느 날부터 손이 떨리거나 발이 끌리거나 넘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킨슨병의 기전은 뇌의 흑질, 영역이 존재하는 도파민 신경세포의 퇴화에 의해서 유발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부족해짐으로써 어떠한 증상이 나오게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으로 발생되는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파킨슨병의 발병 위험은 증가됩니다. 파킨슨병은 다양한 증상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증상은 떨림입니다. 파킨슨병에서는 특징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 떨림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을 레스팅 트레머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손해의 손상에 의한 떨림이나 수전증과는 다른 파킨슨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킨슨병의 특징은 경직과 근력 약화입니다. 경직은 몸이 뻣뻣해지는 걸 말합니다. 한쪽에 근력이 떨어지고 경직이 오면서 측면의 균형 감각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이 부분은 측면으로의 낙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파킨슨병의 증상은 움직임의 속도 저하와 동결 보행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보행에서 두드러지게 나오게 됩니다. 파킨슨 환자분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다가 정말 멈추게 되는 이러한 보행을 동결 보행이라고 합니다. 다리를 떼고 싶을 때 떼지도 못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다시 낙상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파킨슨병의 증상은 자세의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편측의 근력 약화로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굽는 케이스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목만 앞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등이 많이 굽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체간 전체가 앞으로 굽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과 같이 무릎이 구부정하게 구부러져 있는 증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파킨슨병에서 나오는 이러한 자세를 고릴라 자세라고 합니다. 대충 어떤 자세인지 상상해 가시죠. 이러한 자세는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하면서 가속 보행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낙상의 원인이 되겠죠. 그 외에도 파킨슨병은 다양한 증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경직으로 인해 얼굴 표정이 없어지는 마스크 페이스가 되기도 하고요. 팔이 안으로 붓거나 안으로 돌기도 합니다. 이 외에 신경 전달의 장애로 인한 변비 혹은 절박요 등의 문제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킨슨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이 중에 한두 가지의 문제만 나오다가 병이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직이나 근력 약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편측성으로 나오다가 병이 진행이 되면서 양측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로 진행 속도를 늦추고 정상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약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처방하에 약의 복용량을 조절하면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운동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파킨슨 환자분께 운동은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운동은 근육의 경직을 완화하고 균형 감각을 개선하면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세 교정에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킨슨 환자분이 운동을 안 하면 병이 급속도로 진행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센터에 방문하셨던 파킨슨 환자분도 3, 4개월 전에는 분명히 걸어 다니셨는데 목 디스크 등 다른 증상으로 인해서 3, 4개월 동안 누워 계셨더니 병이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시면서 저희 센터를 방문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셨던 파킨슨 환자분은 발병한 지 7, 8년이 지났어도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시거든요. 파킨슨에 관한 연구를 봐도 규칙적인 운동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킨슨 환자분은 꼭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주셔야 될까요? 일단 경직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몸이 앞으로 구부지는 파킨슨 환자분은 전면부의 운동을 신경 써서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걷기, 등산, 자전거 등 유산소 운동은 파킨슨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귀찮더라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꼭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저항밴드나 덤벨 등을 이용해서 가벼운 웨이트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저희 센터에서 다양한 강도로 웨이트 운동을 파킨슨 환자분께 적용해 본 결과 너무 급작스러운 강도의 증가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니까요. 웨이트 운동을 하실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강도를 천천히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 자세 교정 운동, 균형 운동 등 파킨슨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따라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파킨슨병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이러한 증상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병에 걸렸다고 해서 감추고 집에만 있다가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운동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킨슨병이 만들어내는 증상에 따른 맞춤형 재활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노상혁 FTC로 연락 주시고요. 파킨슨 환자분께 도움이 될 만한 운동법은 유튜브 영상이나 쇼츠로 만들어 올릴 테니까요.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의 원인, 증상, 그리고 운동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킨슨 전문 재활운동센터 노상혁 FTC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